있습니다. 우리 신소희 연구원이 발표를 할 텐데요. 청년 입장에서 지방 정착할 때 지역사회와 정책이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소희 연구원은 특별히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이 마을에서, 우리 홍성이죠. 사실 마을이 홍성에서 마을 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학회라는 게 학자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그 공부하는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 학회에 마을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학회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신수 연구원이 발표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저도 발표 처음 듣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소희입니다. 네. 저는 이 홍성군 장곡면 도산 1리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송미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을 잠깐만 소개드리면, 이 농촌 작은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한 마을학회 일소공도 취지에 따라 설립한 작은 연구소이고요. 이렇게 연구자들, 그리고 농민, 마을 주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농업농촌 문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 학습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청년의 지방이주와 정착을 돕는 정책과 지역사회 역할은 사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에서 첫 번째로 연구한 주제이고요. 이제 고민하시고 계시는 농촌 유토피아를 함께 구상하고 실행해 나갈 미래 세대, 청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함께 해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 한 하반기 4개월 정도 동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말씀 앞에서 많이 하셨던 것처럼 지방 소멸농이니 혹은 뭐 청년 농가가 1% 미만으로 떨어진다니 하는 그런 이런 지방의 인구 사회학적 재생산 가능성에 대한 위기, 그리고 청년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하고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고착화되고 구조화되면서 청년의 일과 삶을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작년 한 1, 2년 전서부터 청년을 지원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바꿔보고 이렇게 모색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와 청년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는 크게 현재 펼쳐지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먼저 그런 고민을 하셨던 지역사회 몇 군데 사례를 선정해서 그 지역의 경험을 듣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처음으로는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은데 지자체나 중앙부처, 특히 이제 행안부라거나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어떤 일자리를 알선한다거나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적이고 금전 지원이 많았어요. 생활비라거나 창업 지원금을 주는. 하지만 지역에는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고 어떤 관계망들이나 네트워크가 없으면 창업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런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청년들이 사실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목적은 조금 도시와는 다른 삶을 꿈꾸는 건데, 그런 뭔가 우리 지역에 오면은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성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 실제 청년의 욕구와 맞지 않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책들은 뭔가 투입을 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단순한 이제 공학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이제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원에 자녀를 보내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출산지원금 몇십만 원을 주면 출산율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청년들이 지방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하는 그 필요한 시간이라거나 관계라거나 그 과정에 대한 고려가 그 정책에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과연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연구자라거나 행정에서는 그걸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험들이나 그 청년과 함께 살아갈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연결하고 조직하는가, 그리고 그런 물적, 사회적 기반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고민은 청년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한 1년에서 4년차 정도 되는 청년들을 이렇게 총 2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다 20대, 30대고 지역으로 이주한 지 1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청년들이고 특히 이주한 청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지자체라거나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요구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도시 삶을 벗어나서 지역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관심 단계와 그리고 그 정보를 찾아보고 지역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이주하는 단계, 그리고 지역에 이제 스며들고 뿌리 내리는 그 정착 단계로 나눠서 좀 반구조화된 면접 이 단계를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인터뷰했고요. 각 과정에서 몇 가지 시각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방의 농촌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주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은 농촌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농사를 잘 지어서 살아야지라는 것보다는 농촌에 있을 법한 어떤 처음 농촌 유토피아 구상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 삶의 가치, 다른 삶의 가치, 어떤 경쟁보다는 호혜, 그리고 그 느린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 그 구호들이라거나 지원들이 펼쳐지는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그 한 가지 지원으로만 연계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계속 그 정책을 쇼핑한다거나 지역을 탐색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관계가 맺어져야지,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주거와 일자리가 연계되어야지 이제 내가 지역에서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모아둔 어떤 자본이나 관계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 1년 정도까지 뭔가 농촌을 계속 경험해보고 접해보는 그 맛보기,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욕구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주를 해서 지역사회에 이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주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특히 이렇게 모아둔 것처럼 돈도 없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을 구한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그 서비스들을 확보한다든지 일자리를 구한다든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이제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경험들을 살펴봤을 때 누군가 가까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방식 보다는 왜냐하면 비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들 지역사회에는 돈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공식적인 정보가 흐르고 있고 관계망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온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집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안정적으로 주거할 곳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계속 이런 1년짜리, 2년짜리 일자리 지원 정책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넓고 느슨한 관계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 정보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그룹이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모색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여기서 이 지역 꼭 내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마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 자기의 역할이나 성장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이주 초기에 중요한 과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역에 정착해서 스며들어서 살기까지는 무엇보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보통 한 2년에서 길게는 농업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탐색하고 지원이 있어야지, 탐색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농촌인 혹은 지역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그전에 살던 문화와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면서 그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충분히 도시와는 다른 농촌적인 처음에 찾고자 했던 그 다른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고민들을 먼저 시작한 지역,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 세대를 어떻게 유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고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고 활동들을 시작한 지역 사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총 5개의 지역이고요. 7개의 그룹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들 민간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거나 혹은 농장의 형태, 그냥 지역 마을의 형태로 청년들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경북 상주의 청년이 그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구 2,000명의 그 상주의 이안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저수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좀 조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은 마을의 세계리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마을 이 반대 운동을 성공하면서 우리 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까 함께 모여서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과정 중에 폐교를 인수하고 청년이 없었는데 막 조카를 꼬시고 어디 박람회에 가서 이런 지역의 삶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꼬셔서 1명, 2명 모아가지고 이 청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청년을 위한 정책,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 걸 해줄게라고 전혀 선전하지 않고 마을이 고민하고 있는 활동들, 환경보존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촌 문화에 관련된 사업에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참여하고 역할을 하면서 그거에 보람을 느끼고 청년들이 더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농촌 마을, 작은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청년과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에 또 갔는데요. 순창군 기농기촌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전국 기농운동본부가 위탁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기농운동본부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할 때부터 청년에 특화한 어떤 농촌 현장형 교육, 생활기술 교육을 특화해서 많이 펼쳤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순창으로 기농기촌한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정원에서 하는 1년 과정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단기 교육 과정들은 만들기 쉬운데 실제로 그 장기적인 교육을 이끌어가는 지역 주체가 필요하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걸 좀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책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부터 군청의 청년 지원팀을 신설하고 그 지역사회 민간 주체인 문화예술 협동조합 씨앗에서 완주군 최초로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굉장히 통합적으로 정책 설계를 해서 제안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주 사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행정과 민간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 지역의 필요를 대변해줄 수 있는 그 중간 가교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제 직접 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연구를 최근에 마쳤다고 하고요. 내후년에는 청년 내일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민간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이제 가능하게 되려면은 앞에 순창 사례도 봤듯이 행정이 좀 의존을 하거나 그 운영이나 이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씨앗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을 누가 이렇게 수익이 보장이 되거나 돈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그래서 여태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지역에서 이렇게 공간도 빌려주고 같이 밥도 먹고 어려운 시대 일도 나눠주는 이런 사회적 경제라거나 지역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은 또 이 일을 누가 이어서 해나가야 될지 그 미래 주체를 좀 양성하는 과제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산 간디학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계속 20대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배움, 주거, 네트워크라는 3가지 열쇠말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그 활동들이 충남 이제 지역의 청년 정책 모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청년들끼리 이렇게 복작복작하는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누구와 같이 논의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 얘기하나요? 네. 그리고 이제 홍성 사례인데요. 저희 연구소 홍성에 있다 보니까 홍성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에서 청년 대학생이라든지 활동가 그리고 그 읍에서 사오라는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을 돕는 활동을 하자 목소리를 내고자 해서 모임을 갖고 매주 이렇게 반상회를 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지역 민간 거버넌스 모임 홍성통의 청년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이 있으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잘 일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제안을 한 사업이 실제로 기획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 과정을 청년들 엮어내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아직은 시작이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하고요. 많이 들으셨던 사례이시겠지만 젊은 협업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마을 활동을 기반으로 그 지역사회 여러 단체와 관계망을 통해서 청년들이 농업과 마을을 배우는 지역학습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청년 농사를 짓는 청년이나 농촌 마을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관계망에서 보이듯이 사실 이런 일은 한 단체나 한 농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이 협력해야 해서 어떤 청년의 교육이라든지 그 이후의 진로 그리고 일까지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홍성의 어떤 경험이나 고민이 집대성돼서 이제 만들어진 기획이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7년에 그 지역발전위원회 그 사업으로 이제 기획이 되었는데요. 이 기획을 할 때 민간의 여러 농장이라거나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 도농교육센터라든지 기농기촌지원센터 그리고 행정까지 같이 모여서 이 기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청년의 정착과 독립을 돕는 공적 시스템 굉장히 완벽한 그 모델을 제시했지만 이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들을 누가 조정하고 협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민간 코디네이터에 대한 그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3년 차인데 그 처음 1, 2년 동안 굉장히 이것들을 실행해 나가는데 갈등도 많고 좀 활동이 붕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이 아무리 좋고 정책이 잘 만들어져도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나갈 협력하고 함께 실행해 나갈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어렵다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역사회는 혹은 정책으로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정책 안에서 통합이 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 역할을 지역사회가 해야 할 텐데 지역사회는 이런 단순한 개별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청년 개인이 선택하거나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청년에 맞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유기적으로 엮어서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단계적 통합적 지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을 꿰는 사람, 민간에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결하고 배치할지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원들은 뭐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주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각 청년의 특성이나 그 단계에 따라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또 앞에 사례들에서 발견했던 여러 그 지역 사례나 경험에서 발견했던 거는 지역의 자생적인 그런 실천이나 활동들이 결국엔 정책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런 조직이나 인프라들은 이 청년의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런 민간의 자생적 실천들을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정책 지침이나 그런데 어떤 양적인 성과를 맞추다 보니까 본래의 이 활동에 좀 의미가 퇴색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앞에서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은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행정의 파트너가 계속 바뀌고 또 지역에서 그것들을 통합해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지침들과 그 지원들이 이렇게 칸막이 쳐져 있어서 그것 지역사회와 민간과 행정이 같이 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그 경험을 쌓아가는 신뢰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행정과 민간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그 협력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조금 더 통합적인 어떤 주체, 행정에서의 주체, 민간에서의 주체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가능하려면
우리 함정이 그런 민간 주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우는 혹은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리고 그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학습하고 그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민간 사이도 연결해야 되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그 그룹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청년을 연결해야 되고 이런 행정과 함께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그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지원하는 체계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특정 개인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훌륭한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앞에 살펴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좀 버거워하셨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는 지원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을 또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또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이 학습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마을에서 청년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청년들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이 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 그런 일을 할 지역사회 주체가 생겨나고 또 역량이 강화가 되고 그에 붙는 다양한 물적 사회적 자원들이 더 결합을 하고 이 지역사회 인프라가 더 넓어지는 그 과정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리 근데 다름 아니라 뭔가를 하자고 이만큼 이런 규모의 정책을 만들자가 아니라 계속 알지만 누구는 알고 또 누구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들 그게 지역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규범이나 혹은 다 얼굴을 아는 그 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을과 마을 그리고 마을과 학교 그리고 행정 그리고 지역과 지역 그리고 지방과 도시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해 나가고 작은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 경험을 쌓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청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농촌의 다음 세대의 일과 삶을 같이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 말미에 서울에 제안한 이 프로그램의 단계고요.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